자, 교재는 253페이지. 자, 수사의 종결입니다. 자, 먼저 검사의 수사 종결부터 볼게요. 자, 의 보시면, 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 사건이 규명되었을 때 검사가 수사 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말하게 되는데요. 자, 2번 체크하시고, 자, 수사를 종결했다고 해서 그 이후로 절대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했어요. 따라서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검사는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사를 또 할 수 있고, 특히 요 불기소 처분 밑줄 그시고, 자, 그 대표적인 예로 뒤에서 바로 배울 텐데 기소유예입니다. 자, 기소를 미룬다는 거죠. 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검사는 수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자, 검사 불기소 처분에서는 법원의 확정재판에서처럼 이 확정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빨간색 뜨시고 불기소 처분 동그라미 치시고, 자, 불기소 처분을 했다 할지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공소제기 밑줄 그시고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출제가 잘 돼요. 자, 그 다음 종결권자 볼게요. 자, 수사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현행법이죠. 그렇죠? 제가 1강 때 말씀드렸어요. 개정법에서는 CF, 개정법에서는 달라요. 요 주의하시라고요. 개정법에서는 사법경찰관리도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봐두시고요. 자, 예외적으로 직결심판 같은 경우에서는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직결심판은 따로 배우니까 저 뒤에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를 볼게요. 이것도 시험 곧잘 나옵니다. 공소제기 밑줄 그시고 불기소 처분 밑줄 그시고 타관성취 밑줄 그시고 이 세 가지 알아두세요. 타관성취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다른 곳으로 보낸다 하는 것이 타관성취인데 이 세 가지 일단 알아두시고, 근데 이건 아닙니다. 공소 취소는 아니에요. 공소 취소는 종결 형태가 아닙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보세요. 공소 기각 X, 이 두 가지는 종결 형태가 아니고 종결 형태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됐어요? 문제집에 좀 나올 겁니다. 이 지문이.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소 제기부터 볼게요. 자, 공소는 검사 밑줄 그시고 제기하여 수행한다. 검사가 제기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 소추지 이렇게도 표현한 되는데 어떻게 나올 겁니다. 자, 밑에 거 그냥 봐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불기소 처분 나와 있죠? 불기소 처분. 자, 요걸 볼 텐데 여기다 한번 적을까요? 그 앞 페이지 한번 적어볼게요. 앞 페이지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252페이지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쵸? 자, 지금부터 필기하는 것은 형법을 배우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형법을 배우지 않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쵸? 일단은 적어보세요. 자,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플러스 책임. 형법 배우신 분들 그쵸? 요 세 가지가 구비가 되면 범죄가 성립했다 그래요. 성립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라 불러요? 합쳐서 범죄 성립요건이라고 해요. 절도죄라든지 살인죄 이 세 가지가 다 구비가 돼야 돼요. 범죄가 성립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구비 못하면 범죄가 불성립하게 됩니다. 불성립하게 되면 무죄 판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원래 이 세 가지만 구비가 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일부 어떤 범죄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처벌 조건이 요구되는 범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범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친고죄죠. 그것은 고소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걸 소추 조건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이 두 가지는 뭐다? 일부 특정된 범죄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만 구비가 되면 바로 공소 제기할 수 있다고요. 됐어요? 형법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쵸? 이것이 모두가 구비가 되어 있을 때 뭘 할 수 있다?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구성요건 해당성 있잖아요. 구성요건 해당성을 만약에 이 부분을 구비를 못했다. 구비를 못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검찰은 어떠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가 하면 혐의 없음 처분입니다. 혐의 없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형법 시간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우리가 손괴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서 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되지 과실손괴는 처벌되지 않잖아요. 그쵸? 과실손괴는 그냥 민사상으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끝나지만 형법에서 손괴죄를 처벌하려면 고의범이어야 됩니다. 근데 형법에서 과실범 처벌중이 없다 했죠. 그쵸? 그것은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 없음 결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됐어요? 여기 혐의 없음 결정이고요. 자, 두 번째로서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걸 갖추지 못했다. 즉 구비하지 못했다. 또는 책임을 구비하지 못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이렇게 불러요. 위법성을 구비하지 못한 거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을 구비하지 못한 거 책임 조각사유를 한다고요. 이때는 죄가 안 됨이라고 하는 불교조 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위법성이 구비가 안 됐을 때 이걸 뭐라 불러요? 조각사유, 조각사유, 위법성 조각사유 아시겠어요? 책임 조각사유라 불러요. 그 대표적인 것이 책임 조각사유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형사 미성년자가 있죠.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자죠. 14세 미만자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사유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정당방위 같은 것이 있죠. 그랬을 때 죄가 안 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처벌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잖아요. 그쵸? 처벌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서추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라고 했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 바로 뭐가 있냐면 공소권 없음입니다. 공소권 없음. 그래서 우리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을 때 뭐가 돼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좀 봐두시고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협의의 불기소 처분으로서 첫 번째 혐의 없음이 있고 두 번째 죄가 안 됨이 있고 그 다음 밑에 가보시면 공소권 없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범죄가 구성되지 않거나 그쵸? 무슨 말이야?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을 때 그쵸? 그때 뭐가 돼요? 혐의 없음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뭐냐면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증거 불충분이라죠. 증거 불충분. 증거 불충분이라 하는데 이것도 혐의 없음 결정을 때립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죄가 안 됨 결정 나와 있죠?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되지만 범죄 성립을 조각시키는 거. 그게 바로 뭐가 있어요? 밑에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형법 배우신 분들은 적지 마시고 형법 배우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적어보세요. 위법성 조각사유 예에 뭐가 있다고요? 정당방위 같은 것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책임 조각사유에서 형사 미성년자가 있다고요. 형사 미성년자에서는 형법에서 나이가 14세 미만자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책에서는 친족간의 범위능력 나와 있죠? 그쵸? 친족간의 범위능력하고 하나 더 적을까요? 옆에다가 점 찍고 증거인멸까지. 증거인멸. 친족간의 범위능력을 해준다든지 친족간의 증거인멸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쵸? 또는 부인이 자기 아들 또는 자기 남편의 범죄인을 은닉한 숨겨준다든지 증거를 인멸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이건 책임조각이라고 봐요. 책임조각. 우리 다수설 학자들이 책임조각사를 보는 것이 우리 다수 학자들이다. 이거예요. 어쨌든 조각사유잖아요. 그쵸?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한다? 죄가 안 됨 불기소 처분 때린다고요. 됐죠? 자, 그 다음 공소권 없음할 때 제가 앞에서 서추조건, 처벌조건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친고죄에 있어서 그쵸? 고소가 없거나 이게 뭐죠?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가 뭐죠? 이것이 즉시고발 사건이었잖아요. 그치? 이 즉시고발 사건에 있어서 이 고발이 없거나 그쵸? 또는 그 고소고발이 무효 취소가 되었을 때 그때 공소권 없음을 때립니다. 자, 반의사불벌죄도 소추조건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거나 또는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거나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공소권 없음을 때립니다. 이 두 가지가 형법에서 배우는 거죠. 두 가지가 형법에서 배운다. 그 다음 여기 친족상도례가 배울 거예요. 친족상도례. 그쵸? 밑줄 그시고 그때 형면제가 되죠. 형면제.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이건 뭐죠? 아들이 아버지 시계를 절취한 경우죠. 절취한 경우가 바로 친족상도례죠. 그쵸? 아들하고 아버지는 친족이잖아요. 그쵸? 때 형면제 판결 때리죠. 그쵸? 그래서 공소권 없음을 때립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형법에서 배우는 형법에서. 자, 그 다음에 요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망했다는 법 나와 있어요. 여기 승진에서 나왔어요. 승진 사망 동그라미 쳐보시고 사람은 죽은 거지만 법인으로 치게 되면 법인은 존속하지 않게 된 거죠. 그렇죠? 사람이 죽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때 뭘 때려요? 이때 공소권 없음을 때리는데 요게 사망한 것이 시험 나온 적이 있다고. 사망한 것이 승진 시험에서 두 번씩이나 경감부에서 한 번 나왔고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총 3번 나왔어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요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 나와 있죠? 그쵸? 그것이 언제 나왔는가 하면 경감부에 한번 나왔어. 경감부에 13년도 경감부 시험에 통고 처분이 이행됐다고 했을 때 공소권 없음을 때린 적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 요 사면 관련해서 요 사면은 아무 말이 없으면 일반 사면이에요. 아무 말이 없으면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을 반드시 써주게끔 돼 있어요. 특별 사면이 아니고 일반 사면 받았을 때 이건 뭘 말한다고요? 일반 사면이라고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형이 폐지된 경우 나와 있어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의가 폐지되었을 때, 그쵸? 그쵸? 그때 공소권 없음을 때리게 되는데 이것은 언제 나왔는가 하면 13년도에 국가직 7급에 나왔어. 국가직 7급에. 그러니까 나온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온 것. 일단 확실히 알아둘 것은 여기 친고죄 즉시고발 사건에서 고소고발이 없거나 그 다음에 그것이 무효가 취소가 되었을 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 철회가 되었을 때 또는 친족 상도례 밑줄 그시고 형이 면제됐을 때 요때는 요 세 가지는 형법에서 배운다 했잖아. 그치? 일단 이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 사망이 출제가 잘 됐다고요. 법인보다는 사망이 출제가 잘 됐어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통고처분이 이행된 거 형이 폐지된 거 13년도 경감부 13년도 국가직 7급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보호처분이 확정되었다. 아직 출제가 안 됐지만 하는 밑줄 그어두시고 네, 됐어요? 됐고 그 다음 각하 볼게요. 각하. 요 각하 결정한 거 이거 시험에 곧잘 나왔어요. 승진에도 나온 적이 있고 경감부에 나온 적이 있고 요 각하하고 위에 있는 이 공소권 없음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각하에 있는 이 사례들이 공소권 없음으로 올라가면 틀려요. 자, 어떤 것을 각하 결정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고소 고발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고발장에 의해서 자, 밑줄 한번 가볼까?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이 해당함이 명백할 때 고소 고발 사건에서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의 사유가 해당함이 명백할 때 아시겠어요? 명자 동그라미 쳐볼까? 이것이 명백하대요. 머리 끌졌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앞에서 고소고발 할 때 배웠잖아. 그쵸? 직계전속 고소 제한이 있었고 고소 취소의 재고소 배웠고 그 다음에 직계전속 고발의 제한 이거 다 배웠잖아. 그쵸? 거기에 위반됐을 때에도 각하결정 때립니다. 각하결정. 여기서 직계전속 고소의 제한 이 제한 사유를 위반했을 때 각종 제한이지. 그치? 각종 제한에 위반되었을 때 각하결정 때립니다. 자, 세 번째, 동일 사건에 대해서 요 밑줄 끄시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을 때, 그쵸? 그래서 동자 동그라미 쳐보시고 불기소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했을 때 그때도 각하입니다. 각하. 그쵸? 각하다. 고소권자가 아닌 할 때 요 아자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다음 자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고발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 불명되어서 자 진술을 청취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 청취해야 돼서 청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래서 색깔 한번 칠해볼까요? 자 죄가 안됨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사유가 명백할 때 명자 색깔 칠하시고 직계 존속 고소 제한할 때 이 각종 제한 걸레지 제한 이 제한에 위반됐을 때 동일 사건에 관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을 때 다음 고소권자 아닌 자가 할 때 아자 동그라미 치시고 색깔 칠하시고 이 자가 고소했을 때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 불명되어서 청취할 수 없을 때 청자 색깔 칠하시고 이때 뭐 때린다? 각하 때린다고 각하. 오른쪽 페이지도 있잖아요. 그쵸? 이 오른쪽 페이지도 있는데 이 오른쪽 페이지는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잘 봐두시는데요. 여기서 비교할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뭔가 하면 그 위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 위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여기도 동일 사건이잖아요. 그쵸? 여기도 동일 사건이다. 동일 사건이다. 그쵸? 동일 사건인데 여기에서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는 뭘 때려요? 공소권 없음을 때려요. 그래서 제가 동 말고도 뭐가 있다? 여기도 동이잖아. 그치? 여기도 동인데 여기도 동이잖아. 근데 여기도 동이라고요. 여기도 동인데 동과 꾼 구별이 안 되죠. 근데 각하 결정은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각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외 거는 뭐죠?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는 공소권 없음을 때리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지만 미 각하 결정과 비교하시라고 제가 위에 것을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앞글자 한번 따볼까?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사유가 해당함이 명백하다. 명. 그 다음에 직계 전속 고소의 제한에 위반했을 때 제. 동일 사건이니까 동이죠. 그 다음에 불기소래 불기소. 불기소 이렇게. 그럼 명재동이가 불기소 당했다고요. 여러분 연예인 김재동이 아나? 김재동. 김자가 아니고 명재동이라고요. 명재동이 불기소 당했다. 그러니까 명재동 됐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아죠. 아청. 아청. 아닌 자가 청취했다고요. 아닌 자가 청취했다. 이 김재동이가 가끔 무슨 사람들 불러놓고 뭐 집회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쵸? 연설 많이 하고. 거기에서 아닌 자가 청취를 했다고요. 청취했다고요. 불기소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하 결정. 그 다음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이 공소권 없음하고 이 각하 결정을 섞어놔요. 두 가지를 잘 비교하시고요. 위에 있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보다는 밑에 있는 이 공소권 없음하고 이 부분하고 각하 결정 이 두 가지를 비교를 잘 하시라고요. 네,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읽어놔 볼게요. 자, 사안의 경중 경위 등에 비추어서 책임이 경미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도 각하 때리고요. 고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익명의 제보라든지 그 다음에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라든지 풍문을 들었다든지 각종 추측만을 근거로 인해서 이런 것처럼 그렇죠? 이런 것처럼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아. 그랬을 때도 뭘 때린다? 각하 때립니다. 각하. 됐나요? 근데 이것보다는 왼쪽 페이지를 더 잘 보시면 돼요. 됐죠? 원래 일반 경찰에서는 잘 안 나와요. 일반 경찰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경감부라든지 승진 쪽에서는 사실 문제가 나오니까 그쵸? 이런 것까지 내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경찰 시험은 또 시험 제도가 개편이 되면 사실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좀 봐두셔야 돼요. 국가직 7급 있죠? 국가직 7급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문제는 골탕 먹이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도 또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불기소 처분 가볼게요. 첫 번째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뒤에서 다시 한번 배울 겁니다. 형법 제51조를 참작해서 이 51조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밑에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읽어나 볼까? 범죄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 관계, 동기, 수단, 결과, 정황 이런 것을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 네 멋들이죠. 네 멋들이다. 그 기소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한다. 그치? 기소 편의지. 이건 무제한적 재량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건 잠시 이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기소를 뒤로 미룬다. 그것을 기소유예라고 해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이 불기소 처분 주문 중에서 기소유예 나와 있죠? 그것을 참작해서 즉 뭐요? 이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피의 사실이 인정돼요. 즉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다 갖추었는데 51조를 참작해서 소출을 안 할 뿐이야. 그래서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이 기타 불기소 처분에 들어와요. 자, 공소보류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보안법을 말합니다. 국가보안법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51조를 참작해서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그랬고 뭐 2년짜리는 필요 없습니다. 간첩 다루는 겁니다. 간첩 다루는 거. 자, 기소중지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기소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소중지고요. 참고인 중지라고 하는 것은 참고인 등이 소재불명으로 인해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중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시험 안 나와요. 시험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 받으시고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이 기소유예밖에 없어요. 기소유예는 뒤에서 다시 한번 배울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제목에서 지금 제목이 이렇게 반가로 3번 돼 있잖아요. 그쵸? 그 3번을 이렇게 해서 양가로 3번을 바꾸세요. 양가로 3번. 타관성취입니다. 뭐라고요? 타관청으로 사건을 보낸다고요. 우리 쪽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사건 관련되어 있는 청으로 보낸다고요. 그래서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쵸? 사건을 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게 타관 성취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군 검찰관 나와 있고 소년부 나와 있고 가정법원 나와 있고 성매매 나와 있는데 시험 안 나오니까 다 보지 마세요. 그냥 타관 성취 하나만 읽어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게 더 잘 나옵니다. 요것이. 자, 수사 종결 처분의 통지인데 이게 시험 무지 잘 나와요. 자, 볼게요. 먼저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통지입니다. 검사가 고소 고발에 의해서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빨간색으로 3월 이내 동그라미 치시고 자, 수사를 완료해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 색깔 칠하세요. 3월 이내에다가 색깔 칠하세요. 숫자 잘 돼요. 요즘은 출제 잘 돼요. 3월 이내. 자, 됐어요. 자, 3월이라는 숫자가 뒤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밑에 보시면 검사는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관해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를 취소하거나 256조가 뭐죠? 256조 송치래. 왼쪽 페이지 나오죠? 왼쪽 페이지. 메뉴 올라가 봐요. 뭐예요? 타관성취. 적을게요. 자, 타관성취입니다. 됐어요? 이것을 한 때에는 다시 한번 공소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거나 취소하거나 타관성취를 했을 때 그 처분한 날로부터 빨간색 7일 동그라미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를 하여야 한답니다. 필요적입니다. 필요적.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할 수 있다 하면 틀리고 반드시 해줘야만 됩니다. 그 취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과죠. 결과물을 통지해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요
이 지문과 밑에 지문을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비교를 잘 하셔라 이거예요. 검사는 고소 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했을 때 자, 고소인 고발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 동그라미 치시고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빨간색을 했으니까 빨간색과 구별하기 위해서 파란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청구가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7일 동그라미. 이내에 자, 옆에 보시게 되면 고소인 고발인에게 그 이유에다 밑줄 그으시고 서면 밑줄 그으시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이것도 필요적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색깔 칠해야 되겠지? 색깔 칠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7을 색깔 칠하시고 여기 7을 색깔 칠하시고 색깔 칠했어요? 색깔 칠했어. 자, 그 다음에 이 색깔로 할까? 아, 색깔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색깔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고 뭐 다양한 색깔 있으면 좋잖아, 그치? 눈에만 잘 띄면 되는 거예요. 눈에만 잘 띄면. 자, 근데 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은 청구가 있을 때만 그래. 청구가 있을 때만. 청구가 없으면 이유 설명할 필요 없어요. 청구가 들어왔을 때만 해준다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유 설명하는 것은 필요가 아닙니다. 필요적이 아닙니다. 이유 설명은 청구가 있을 때는 해주지만 청구가 없을 때는 이유가 필요적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적어야 돼. 아니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이유 있잖아요. 그쵸? CF 저거 따라 적어. 이유는 이유 밑줄 땡땡 하시고 청구가 있을 때에만 해줍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다? 이유는 필요적 설명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청구가 있을 때만 이유 설명해준다고요. 청구가 없으면 안 해줘. 뭐가 아쉬워서 해줘. 아시겠어요? 필요적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청구가 없을 때는 뭐다? 청구가 없을 때에는 위에 나와 있는 취지 결과만 취지죠. 취지가 뭐라고? 결과죠. 결과 취지만 통지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공소 제기하지 않는다는 처분, 취소, 타관 성취를 했을 때 7일입니다. 7일. 서면으로 그 취지가 뭐라고? 결과입니다.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자, 근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처분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청구가 있을 때 안에서 이유를 7일 내에 서면으로 설명해야만 됩니다. 숫자 똑같아요. 7일 7 똑같다. 됐어요? 됐어. 받으시고. 보니까 시험 나온 적이 있네요. 자, 2005년도 경찰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요. 고소인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필요적이다. 아니요, 필요적 아니라니까. 청구가 있을 때는 해주지만 청구가 없을 때는 필요적이 아닌 거예요. 잘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잘 나와요. 체크하시고. 자, 검사는 불기소 밑줄 그으시고. 256조가 뭐야? 256조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256조가 안 써줘요. 이걸 뭐라 하냐면 타관 성취입니다. 저거 타관 성취. 이 처분을 했을 때는 피의자에게 즉시 동그라미.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7일로 바꾸면 틀려. 7일로 바꾸면 틀리다고. 이렇게 색깔 칠해. 즉시. 위에 건 7일. 여기 즉시.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또 뭐가 나왔는가 하면 16년도 경찰 시험에 여기 나왔어.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피의자라고. 요것을 이렇게 쓰면 틀려? 피해자 아니야, 피해자. 피해자 아니다.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피의자. 자, 불자. 256조가 타자지, 타자. 불타. 불타. 즉시. 불탄다고요. 불에 탄다고요. 불에 타니까 즉시 피의자에게 알려주라고요. 불탄다고요. 불타밖에 없어. 불타밖에 없어. 다른 것들 하면 틀려. 불에 타니까 즉시 통지해줘야 한다. 즉시. 그렇게 봐주고. 불에 타는데 7일 안 걸립니다. 불에 타는데 무슨 7일까지나 걸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즉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일 잘 나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를 막 섞거나 헷갈리게 한다. 뭘 숫자를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왜 두 가지는 고소형 고발인이죠. 그렇죠? 여긴 장난 안 치는데 밑에까지 장난친 적이 있었고 맨 위에서 3개월 이내 갖고 장난친 적이 한 번 있었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볼까요? 판례. 자, 쭉 읽어보시고 동조항 258조 제2항이니까 여기죠. 여기에서 불기소 처분을 고소 고발 있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만을 의미한다고는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고소 고발 있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만 만자를 세모 쳐볼까? 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걸 의미한다면 틀려요. X라고 하셔야 돼. 그리고 그 여러분 책에는 요게 없어요. 또한부터가 없는데 그러므로까지죠. 여기까지가 없어. 그래서 제가 여기 다시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는 요 가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세 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참조하세요. 책이 없으니까 굳이 뭐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읽어놔 볼게요. 88년도 9월부터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되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요것은 뒷페이지 헌법소원 할 때 이거 나옵니다. 기소유예 처분받은 자 헌법소원 제기하는 거 나옵니다. 자, 고소고발 사건 이외의 이 다른 사건의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의 취지를 통지받을 필요와 이익이 생겼다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건까지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소 고발 있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의미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빨간색으로 모든에다가 동그라미. 모든 피의자에게 동그라미에게 그 불기소 처분을 해준다는 취지를 통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통지를 고소 고발 사건에 있는 불기소 처분반을 받은 피의자에게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의자에게 다 통지를 해줘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뭐 많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됐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는 그 밑에 257페이지 맨 밑에 판례에 나와 있어요. 자, 요 조문도 잘 나와요. 요 조문. 자, 피해자 등의 통지 나와 있죠? 자, 검사입니다. 검사 밑줄 그으시고. 자, 피해자 밑줄 그으시고. 피해자 등에 뭐가 있다고요? 빨간색으로 신청 동그라미 치시고.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 그 다음에 밑줄 그어볼게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 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석방 구금에 관한 사실 등까지 밑줄 그으시고 이것을 신속하게 통지해야만 한다 그랬네요. 자, 그런데 자, 제가 지금 밑줄 그었잖아요. 그렇죠?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부터 해서 구금에 관한 사실까지 밑줄 그었잖아요. 그렇죠? 자, 밑살 CF. 요 내용에는 재판 진행 경과 이게 없어요.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걸 왜 적어드리는가 하면 출제가 됐기 때문에 2009년도 일반 경찰 시험에 요게 들어간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적어드리는 겁니다. 기출 분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출 분석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거 한번 필기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거보다 이건 덜 중요한데 이건 덜 중요해요.
그때 2009년도에 출제가 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출제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건 덜 중요한데 중요한 것이 요 신청입니다. 신청 색깔 칠하시고. 신청 색깔 칠하시고. 어떤 색깔도 상관없어요. 제가 막 칠하는 거예요. 색깔은. 색깔 칠하시고. 신청이다. 했어요? 끄집어볼래? CF. 직권 아닙니다. 직권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검사가 직권으로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검사가 직권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알려주는 거지. 신청도 없는데 왜 알려줘?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 다음에 알려주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알려주는 주체가 검사지. 법원 아닙니다. 법원 X. 이거 시험 2번 나왔어. 이거는 언제 나왔는가 하면 2009년도 국가직 9급 시험, 그 다음에 16년도 법원직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검사가 알려준다. 검사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이러한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준다. 이 말. 됐죠?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여기 신속하게 통지하는데 뭐 여기서 뭐 날짜를 뭐 장난치지 않겠지? 뭐 7일 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신속하게 알려주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환부 볼게요. 환부는 우리가 전 시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쉬워요. 자, 불기소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검사는 압수물을 원래의 점유자에게 필요적 환부 및 출자 것이고 환부입니다. 자, 밑에 판례는 우리 환부 시간에 배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빨간색 들어볼게요. 자, 수사기관에 대해서 환부 청구권을 포기에 동그라미 쳐보시고. 포기가 되나? 포기가 안 되잖아, 그쵸? 효력이 없어요. 공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기관에 의해서 필요적 환부 의무가 면제가 되지 않죠. 면제가 되지 않는다. 또 소멸, 포기했다고 해서 이게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쵸? 하등 영향이 미치지 않죠.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자, 언제 누구에 의해서 관세 포탈인지가 알 수가 없네. 그래서 검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소정지 동그라미. 그쵸? 기소정지가 되었다면 때는 국고 귀속이 아니다. 귀속 아닙니다. 그래서 압수도 더 이상 안 됩니다. 압수도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다. 그쵸? 계속할 필요가 없다. 여기다 해야 되겠네. 여기다. 뭐 하라고요? 환부하라고, 환부. 필요적 환부 해주라고, 그래서. 응? 기소중지가 되었다면, 국고 귀속해도 안 되고, 압수도 안 되고, 피해 소지인에게 필요적 환부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예? 색깔. 환부 청구권 포기해도 환부. 기소중지해도 환부. 이쁘게 칠하세요, 이쁘게. 책 다시 계속 볼 수 있도록 이쁘게 칠하시라고. 자, 환부 제한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시험 안 나오니까.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